이계진 씨, 우리가 지금 아는 윤여정 씨 이미지하고 그 당시 어린 시절의 이미지하고 굉장히 달랐다고 그러던데요. 그럼요. 그때는 굉장히 톱스타 중에 하나였죠. 그 주변 분들이 나름대로 다 좋아할 정도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장희빈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본인을 스타덤에 올라놓은 드라마인데 네. 굉장히 표독스럽게 연기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그 동네 그때만 해도 TV를 보면서 그 연기자로 안 봐주고 실제로 인물로. 보고는 하던 시절이 그런 게 많았는데 지나가 돌 던지고 막 와갖고 그러던. 방송국 쫓아와갖고 막 문 막고 막 항의하는 바람에 동료 연기자인 박근영 씨가 이렇게 보호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런 사연들이 많은 배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피부가 안 좋으셨어요? 아니야.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젊었을 때는 굉장히 피부도 좋고 이쁘더니 갑자기 피부가 안 피부가 근데 좋아지더라고. 그렇게 결이 쉽지 않은데. 아니 뭐 그 스트레스나 피부를 이런 확인해 것들. 볼게요.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젊은 시절에 윤여정 씨의 모습입니다. 배꼽 같으시구나. 71년도 작품이에요. 정말 음료 모델 하셨던 홍보에. 잠이 안 온대요. 그래 수면제를 드렸더니 분량이 많았는지 목소리는 잠이 똑같아요. 깨지 않잖아요. 목소리 다르죠? 하마터면 실수를 줄일 뻔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화면이 다 똑같은데. 남궁원 씨요. 모든 걸 백지로 돌리면 절 호적에 넣어주실 수 있겠어요? 결혼식도 바탈. 해주고 이 집도 주고 세간 하나 손대지 않고 몽땅 잘 주시겠어요?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쪽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네. 똑같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이제 리메이크작이 한여고요. 예. 지금 저 역할을 전도연 씨가 한 거고, 그거예요? 그리고 선배 가정부 역할이 이제 윤여정 씨가 본인의 출연작의 리메이크작에 또 나온 거예요. 그래요? 다른 재밌다. 역할로. 아주 근데 농염하게 머리를 막 이렇게 꼬시네요. 눈빛이 지금 윤여정 씨가 연기를 굉장히 잘한다고 저희는 보잖아요. 네. 근데 본인 인터뷰할 때는 자기는 연기 정말 못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대요. 왜냐면 연기 스타일이 저 당시에는 굉장히 좀 과장된 몸집이 많은데 본인은 그냥 평소에 말하듯이 조곤조곤 말하는 스타일인데 그 당시엔 그런 연기를 못하는 연기라고 얘기 많이 했대요. 윤여정 씨는 연기를 안 하는 연기자 같아 보여요. 너무 리얼하잖아요, 그냥. 네. 생활 어떤 속에서 동작과 나오는 것 무엇으로 같은. 먼 게 아니라 일상처럼 말하고 잘하는 일상처럼 연기죠. 동작하고. 그러니까 그 옛날에 만약에 저렇게 했더라면 사람들이 뭔가 저게 무슨 연기야? 여보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보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시대였으니까. 근데 예. 후시 녹음하는 성우가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몸 동작도 막 이렇게 좀 다르게 돌려야 되고. 그리고 지금 아까 광고 속에 이렇게 음료를 들고 있었잖아요. 네. 뭐 여러분 아시는 그 오란 씨 제품. 그때 오란 씨 1기 모델이었대요. 네. 그 전국에 번째 담벼락에 모델. 그 음료를 들고 있는 그 윤여정 씨 그 포스터가 그냥 쫙 이렇게 붙어 그래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장희빈을 찍었잖아요. 예. 근데 장희빈에서는 좀 표독한 나쁜 역할이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담벼락에 돌 던지고 정말? 사람들이 막 거기다 포스터를. 뭐 긋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그 음료 모델을 1년 만에 하차했다는 아이고. 네, 그런 소식이에요. 승만 씨는 연기 같이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는 그 일일 연속극 황금물고기라는 데서 윤여정 씨 제가 동생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로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엔진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그냥 엔진을 야 됐어 막 잘해 그러는데 이분은 그냥 안 넘어가요. 그 박기용이라고 이제 영화를 하다가 처음 이제 그 같이 연기하는데 첫날 첫 스튜디오에서 NG가 난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FD가 자 들어와서 다시 갈게요.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더니 그 처음 하는 애한테 이혼 관련해서 두 분 얘기가 서로 좀 달라요. 지금 나오는 모든 얘기는요. 조영남 씨 입장에서의 이혼 얘기를 저희는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돈을 줄 만큼은 줬다. 그 여자한테도 문제가 있었다. 조영남 씨께서 언론 플레이를 했단 말이에요. 연습 바람 한 번, 본격 바람 한 번 해서 두 번의 바람으로 우리의 결혼 생활은 끝났다. 그 박기용이라고 이제 영화를 하다가 처음 이제 그 같이 연기하는데 첫날 첫 스튜디오에서 NG가 난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연습을 한 거야? 대사 외워서 네 했습니다. 근데 왜 NG를 내? 그러면서 그걸 한 30분 동안을 그리고 나니까 너무 편한 게 그다음부터 이 친구는 NG를 못 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야. 근데 이분이 그냥 신인들이나 후배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스태프들이 엔진하면 그거 가지고 또 가만 안 있어요. 그러니까 스태프이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디렉션하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딱 엔지가 나는데 카메라 가운데다 대고 왜 아침에 사람을 불러서 리허설하고 우리가 엔진하면 안 되고 기술진이 엔진하면 괜찮은 거야? 왜 이래? 우리도 좀 쉬어야 돼. 막 그러니까 멋있더라고요. 그런 거. 근데 그분은 저기 윤여정 씨는 영어로도 독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 구잘이라고 우즈벡에서 온 구잘. 그 배우가 출연했었는데 가끔 이제 늦어요. 그러면 늦으면 다른 선배들이 뭐라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한국말을 못하는 척하면 영어로 와좀 뭐라 이렇게 하면은 가만히 보다가 어느 날 윤여정
선배님이 막 영어로 뭐라고 혼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 구자리에 내가 절대 영어를 안 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늦으면은 유재석 씨가 막 영어로 뭐라 하면 얘가 차가 막혔어요. 미안해요. 오히려 그렇게 되더라고요. 기자들 만나면은 똑같아요. 쓸데없는 질문. 왜 기자들은 매일 똑같은 질문 사람 불러놓고 하냐고. 창의적으로 생각 좀 해오라고. 뭐라 말을 못하겠는 게 맞는 소리거든요. 예, 맞아요. 예. 아니 보니까 되게 깍듯하신 스타일이더라고요. 따뜻하시죠? 깍듯하게. 따뜻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연배가 위인 분한테는 깍듯하게 모시고 아래 그 후배들한테는 또 따끔하게 얘기도 하고 약간 그런 중심을 잘 잡으시는 것 같아요. 야외 본인 촬영- 이미지상으로는 확실히. 야외 촬영 나가면은 되게 힘들잖아요. 막 분량이 많아서 막 거의 쓰러질 지경이 되는데도 동네 아주머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자, 뭐 사인해달라면 다 해주더라고요. 근데 물어봤어요. 한번 안 피곤하세요? 차이더라도 좀 쉬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 좋다고 오시는 분들인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자상하게 다 해주시더라고 그럴 때는. 저희가 관련 인물들로 이 꽃 누나들을 4인방을 모두 다 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꽃 누나의 제일 큰 누나 윤여정 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윤여정 씨의 키워드로 조영남, 김수현, 고현정. 뭐 대충 역시. 왜 그런 분들의 이름이 올랐는지 아시겠죠? 네, 조영남 씨하고 윤여정 씨하고 결혼식을 비밀리에 진행을 했다고요. 이제 사실 저도 태어나기 전인데 워낙 두 분이 이 결혼하셨다는 게 유명하니까 좀 알아봤는데 72년도 때 두 분이 이제 비밀 약혼식을 먼저 올린 다음에 미국에서 결혼식을 치렀는데 당시 한인들이 한 1,000명 정도 모였어요. 한인들이 한 1,000명 정도 모였어요. 근데 이게 LA면은 이해가 돼요. 어디요? 근데 시카고였어요. 시카고 시카고면 1,000명이면? 한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인데 그만큼 두 사람의 만남이 화제가 됐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가면서 많은 걸 준비를 못 해가니까는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현지 한인들이 많이 조달을 해줬대요. 둘이 잘 살라고. 이렇게 자기 주장이 정말 강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맡았던 역할들 생각해보면 화녀, 충녀 생각해보면 근데 이 모든 일을 다 접고 아주 촉망받던 신인 여배우가 어떻게 보면 못생긴 남자 가수랑 미국에 건너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근데 잘 산 것 정말 같아요. 조영남 씨보다는 이동영 씨가 난 것 같아요. 집도 사고 야, 이거 칭찬일까요? 아닐까요? 아, 애매한데? 그래서 결혼해서 집도 사고 아들도 낳고 특히 아들 농사를 너무 잘 진 것 같아요. 장남이 콜롬비아 대학 나와가지고 우리 이제 여배우들이 이 레드 카펫에 많이 입고 나오는 그 D사의 패션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 또 둘째는 NYU 나와가지고 그 뭐 유니버셜 굉장히 유명한 그 음반사에서 레코딩사에서 힙합 쪽에서 문화예술의 일하고 피를 있고. 이어받았구나. 네. 아들들이. 이제 그 우리 윤여정 씨의 두 번째 키워드 바로 김수현 김수현 씨. 씨입니다. 예. 뭐 여러 인터뷰에서 밝히셨지만 본인이 가장 힘든 시절에 힘이 되어준 존재다 했거든요. 김수현 씨와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뭐 작가와 연기자의 인연인데요. 원래 김수현 씨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일을 하다 작가가 돼서 참 고생 많이 한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힘들게. 그러면서 이제 김수현 씨도 성장을 했고 그래서 두 사람이 언니 동생이지만 친구처럼 아주 오랜 세월 지내면서 오늘까지 정말 가장 김수현 사단의 가장 1번 멤버 이렇게 불릴 정도로 절친한 사이입니다. 윤여정 씨한테 첫 번째 청룡 여우주연상을 줬던 그 화녀의 작가가 김수현 씨예요. 김수현 씨가 영화도 쓰셨고 그리고 아니, 아까 어미 하셨을 때도 작가분이 김수현 씨였잖아요. 맞아요. 네, 어미는 그거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혼 후의 복귀작이었던 드라마 사랑과 야망. 그것도 역시 또 김수현 작가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함께했던 그래서 왜 김수현 씨랑만 자꾸 하냐 그러면은 그분밖에 날 안 써준다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맞아요. 예전에는 아까 보셨지만 굉장히 뽀얀 피부에 하이틴 스타 같은 그런 섹시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혼 때문에 힘들어하고 피부도 좋아지지 않고 이것 때문에 비호감으로 좀 분류될 때가 있었어요. 윤여정 씨가. 예. 근데 이제 김수현 작가를 통해서 이제 또다시 연기파 배우로서 확실하게 자기 입지를 세우게 된 거죠. 두 사람이 얼마나 친했냐면 이제 미국에서 힘들 때 김수현 씨하고 그 윤여정 씨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국제 우편이 되게 힘들던 시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어느 날 윤여정 씨가 야 그러지 말고 내가 이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보낼 테니까 이걸로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김수현 씨가 굉장히 생동맞잖아요. 녹음기 앞에서 녹음해서 보내기가. 그러다 이게 익숙해져서 두 사람이 길게 이 테이프를 주고받는 편지 대신. 그 궁금하다. 정도로 어떤 두 내용으로 사람의 갔을지. 우정이 아주 윤여정 씨가 힘들 때 김수현 씨가 힘이 돼준 거예요. 그거.
세 번째 키워드는 고현정 씨입니다. 고현정입니다. 예, 뭐 어떤 한참- 인연인가요? 한참 후배잖아요. 네. 근데 고현정 씨와 윤여정 씨는 어떤 인연이 있나요? 우선 인연이 띠동갑이에요. 24살 차이인데요. 아, 24살 차이. 네. 뭐 드라마 여우야 뭐하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같이 나왔었고요. 영화 여배우들도 같이 찍었거든요. 그랬죠, 그랬죠. 네.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고현정 씨가 후배들한테도 굉장히 무서운 선배예요. 근데 본인 선배들한테는 굉장히 깍듯하대요. 근데 이걸 또 윤여정 씨가 풀이하는 게 쟨 나한테 그냥 예의 바른 게 아니라 후배들이 그거 보고 자기한테 그렇게 하려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되게 절친한 사이고요. 고현정 씨가 결혼하고선 잠시 연예계를 은퇴했을 때도 윤여정 씨랑은 계속 소통을 했었고요. 그래서 복귀할 때도 윤여정 씨와 가장 먼저 상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또 반대로 윤여정 씨도 그래요. 그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처음으로 조영남 씨 얘기를 직접 했잖아요. 그때 누구랑 또 상의했냐면 고현정 씨가 먼저 무릎팍도사에 나갔었거든요. 예. 어떨까 나갈까 말까 했더니 할만하니까 해보세요 해서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윤여정 씨가 피부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근데 봐나요 고현정 씨는 정말 아직도 애기 피부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다시 태어나면 저렇게 피부도 곱고 키도 크고 연기도 잘하는 고현정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할 만큼 후배지만 굉장히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패션 센스, 아까 뭐 디자이너 역할도 했지만 패션 센스로도 굉장히 좀 화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걸 직접 여쭤본 적이 있어요. 어쩜 이렇게 이게 단순히 말라서의 문제가 예.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막 이러시더니 이거 얘기해줘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공효진하고 김민희 굉장히 패셔니스타잖아요. 그 둘 옷 보고 야 나 돈 줄 테니까 똑같은 거 사다 줘. 그래서 사실 똑같은 게 어울린다는 게 그게 대단한 차이가 얼마인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 똑같은 걸 사도 길이도 안 맞고 뭐 그럴 것 같은데. 맞춰 있겠지. 더 키는 조금 작으시지만 비율상으로 비슷해요. 그 슬림한 몸매가. 그래서 알고 보면 그런 비슷한 스키니 바지 뭐 그런 것들. 네. 그 핫패치가 잘 어울리는 연예인들도 있었죠. 예, 뭐 옛날에는 그랬었다고도 하는데 예. 하여튼 본인이 되게 옷에 관심도 많고요. 꾸미는 걸 좋아해서 옛날에 본인 입으로 나는 세금 낼 돈도 아껴가지고 옷 사러 다닌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옷 욕심이 많다고 고백도 하셨었고 예. 이번에 그 꽃보다 누나들 보니까 거기서도 굉장히 네. 신경을 안 쓰는 듯하면서 엄청나게 신경 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편안해 보이는 듯한데 멋스러운 이런 옷차림을 많이 선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명품 휘두르고 이래서 멋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멋을 안 낸 것 같은데 굉장히 세련된 멋이 있잖아요. 저도 그 똑같이 청바지하고 그 부츠 사러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똑같은 거. 디자인이 달라갖고 이게. 살부터 빼세요, 살부터. 감각이 젊어서 그런지 유독 그 어린 남자 배우들이랑 뭐 러브씬도 참 많아요. 예? 영화마다. 대표적인 게 그 돈의 맛에서 돈의 맛. 그때 김강우 씨와의 그 배드씬. 배드씬이 사실 일방적이에요.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좀 나이 든 여자가 탐하는 그런 느낌인데 윤여정 씨가 멋진 이유가요. 본인이 나이 들었다는 거를요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난 늙은 여자라는 얘기 계속 하시면서 그 장면도 그냥 배드씬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런 여자의 욕망을 표현하는 장면으로 보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느 정도로 그 늙은 여자라는 얘기 강조하시냐면요. 한여 때는 보통 이렇게 해외 영화제에 가면은 드레스를 협찬해봤잖아요. 예. 아무도 안 해줬대요. 그걸 해외 국제 영화제 가는데도. 그래서 그때 기자회견 때도 그러셨어요. 늙은 여자한테 그런 걸 누가 해주냐고. 됐다고. 근데 두 번째 돈의 맛을 할 때는 서로 해준다고 그런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받게 됐다고 되게 고맙다고 그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고요. 윤여정 씨가 거침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솔직하고 예, 예. 거침없고, 그리고 사실은 조영남 씨하고 이혼한 세월을 생각하면 거의 30년인데 그 본인이 사실 누군가 좋아하는 스캔들은 아니지만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뭔가 썸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진짜 윤여정 씨는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지친 거예요 이미. 조영남한테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조영남 씨 외에 다른 남자분은 없어요. 네, 남자 전혀 얘기 들은 게 없고. 없어요. 지친 게 아니고 질렸구나. 아 질린 거야. 그러니까 남자 또 아이들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아들들이 그러니까 있는데 자기 여태까지 잘 깨끗이 살아왔고 47년생이면 몇 살이에요? 지공생 아니에요? 지하철 공짜로 타는 인생. 지금 한 네. 66 정도 되시니까. 그러니까 예. 47년생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무슨 스캔들을 내겠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냥 자기 열심히 연기하고 그러면 애들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사는 거지.